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핀 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역시 신석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고르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920년대 스웨덴 고고학자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이 핵심이 나왔습니다. 황허강 중류, 이게 핵심이죠.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는 이후 고대 중국 문명의 발원으로 꼽힌다. 특히 술을 만들거나 마시는 데 사용한 주구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이 지역 술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으니 고고학적으로 증명됐다. 쭉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황허강 중류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 문명의 기원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이 가 문화는 양사오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양사오 문화와 관련돼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룽산 문화로 발전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룽산 문화가요, 황허강의 이 중류에 있었던 양사오 문화와 그 다음에 양사오 문화보다 약간 동쪽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다원커우 문화가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룽산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사슴돌, 판성묘 등을 남겼다. 이거는 몽골 초원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3번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되겠고요. 4번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 기반으로 발달하는 것은 창장강 하류 지역의 허무두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용 모양의 옥기를 대량으로 제작하였다. 용 모양의 옥기 대량 생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홍산 문화, 랴오허강 유역이 되겠죠. 답 1번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딱 보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진이고 여러분들 각자 보는 교재에도 항상 있는 사진인데요. 무슨 낙타가 변을 봐놓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서하의 무덤입니다.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탕구투족이 세운 국가의 왕릉이랍니다. 자, 이거는 서하죠. 서하. 그래서 서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연운 16주 차지했다.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나라는 거란이 세운 요 나라죠. 거란이 당시 5대 십국 시절이었습니다. 중국 5대 십국 시절에 북방에 있던 거란에게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석경당은 후당의 인물인데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힘으로 후당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건국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답으로 거란족에게 준 땅이 연운 16주인데 중국민들 입장에서 연운 16주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이게 거란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연운 16주 차지한 건 그래서 거란이 세운 요 나라. 그 다음에 2번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렸다. 우리 교과서에서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건 몽골 제국으로 배우게 되고요. 3번 맹한모국제 시행했다. 맹한모국제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이원적 통치 제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진족이 부족 제도를 운영하면서 활용한 게 맹한모국제가 되겠습니다. 4번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는 많은데요. 서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하는요, 칭기스칸이 무너뜨린 첫 왕조였습니다. 칭기스칸이 정보활동을 하면서 무너뜨리는 세력들 중에 첫 번째가 서하였어요. 5번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삼았다. 항저우를 수도로 삼는 것은 남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고르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임금은 환궁하고 유해는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다. 이에 따라 포로가 된 자들을 석방하여 유해의 진영에 돌려보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모문용이 나오고 있어요.
모문용의 군대에 있다가 포로로 잡힌 자들도 포함되었다. 의금부는 포로들이 같은 중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모두 석방하여 유해 진영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석방된 모문용의 군사들은 북을 향해 달려 모문용이 주둔하고 있는 철산을 향하였다. 자, 모문용의 군대가 나오고 모문용의 군대 사람들이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모문용은요, 1622년에 평안도 앞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주둔한 명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자, 모문용이 가도, 우리나라 섬 가도에 들어온 이유는 그 북쪽에 있는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죠. 후금 입장에서 모문용은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문용을 조선이 지원하게 됩니다. 1622년에 모문용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어요. 물론 모문용의 요청에 의해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모문용이 추가 지원을 요청할 때 광해군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광해군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후금을 공격하겠다는 모문용을 인조는 열심히 도와주게 됩니다.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이 바뀌었고요. 그때부터 조선이 모문용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이것이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고, 후금이 이것 때문에 쳐들어오는 전쟁이 바로 1627년에 일어나는 정묘호란입니다. 자, 모문용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상황은 정묘호란의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정묘호란이 끝난 상황이에요. 모문용의 이제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다, 뭐 풀려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래서 모문용의 이야기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인데, 자, 그럼 가장 적절한 배경이 무엇이냐? 지금 정묘호란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잡혔던 군인들 뭐 풀어주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조선과 후금이 형제 맹약을 체결했다. 이게 정답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정묘호란으로 후금과 조선이 형제의 맹약을 체결을 해서 전쟁을 종결하고 포로들도 이제 다 풀어주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보의 변이 일어났다. 토목보의 변은 1449년 15세기 중반이었고요. 토목보의 변은 몽골족 세력이 명나라를 공격했었던 북로남의 상황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 정묘호란과는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 명과 일본이 강화협상을 벌였다. 명과 일본이 강화협상을 벌리는 것은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있었고요. 강화협상은 1593년에 전개가 됐었습니다. 4번 조명연합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패하였다. 사르후 전투는 1619년에 있었습니다. 역시 정묘호란하고는 좀 앞시기가 되겠습니다. 5번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의 예를 거행하였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 것은 병자호란 때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에 일어났는데 이 삼전도의 항복은 그 다음 해를 넘겨서 있었죠. 1637년 초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약 45일 정도를 버티고 나서 항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겨서 이 사건은 1637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가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 여기에 주석을 달아 사서 집주를 편찬했다. 자, 주희가 성리학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12세기 말 또는 뭐 12세기 후반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12세기 후반에 남송시대에 성리학이 확립이 되어 가지요. 후지와라 세이카는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온 강항과 교유하여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후지와라 세이카, 조선에서 잡혀온 강항 나오고 있는데요. 강항은 임진왜란에 이제 연이어서 있었던 정유재란 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는 인물이 되겠죠.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또 1598년까지 정유재란까지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6세기 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요, 이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난학이 발전하였다. 난학은요, 에도막부에서 발전을 하는데, 에도막부는 17세기부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제자백가는 기원전,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죠. 3번,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사고전서는요, 청나라 때 걸륭제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고전서가 만들어지는 청나라는요, 이 시기 이후입니다. 이때는 지금 명나라 때인데요. 청나라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은 1636년부터 17세기부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독서산품과가 마련되었다. 독서산품과는 8세기 후반 원성왕 때 통일신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고요. 5번, 조선에서 서원이 건립되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조선에서 서원의 건립 시작은 16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 쭉 서원들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을 5번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는 권력을 장악한 후 토지조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 이것도 일단 힌트입니다. 토지조사. 이거를 우리가 검지라고 해요. 검지. 토지를 조사하는 거죠. 조세를 바치는 농민과 그것을 수취하는 지배층의 신분을 분리했다. 지금 보니까요, 농민과 그 다음에 지배층을 분리합니다. 신분 분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농민은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거두어들이고 칼을 차는 것을 지배층의 사회적 신분 표시로 삼았다. 자, 농민들의 무기를 거두어들입니다. 이거 도검몰수령이라고도 하죠. 도검몰수, 무기몰수령이라고도 합니다. 도검,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칼로 생각을 하는데, 도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이 도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와 검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양쪽에 날이 있으면 검, 한쪽에 날이 있으면 도인데요. 이걸 거두어들인 거죠.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일본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농민들은 너도 나도 막 칼을 차면서 무사 흉내를 내고 무사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 무사와 농민층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검몰수령을 실시를 했었던 겁니다. 이걸 무기몰수령이라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기몰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 도검만 몰수한 게 아니고요, 총포를 갖고 있는 것도 몰수를 하거든요. 이외에 무기들을 다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기몰수령, 이렇게 해석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초는 석고와 결합되어 징세와 행정의 기초 단위로 공행이 되었다. 촌내 토지는 쌀의 생산량을 표시하는 석고와 세금의 부담자가 명기되어 있었다. 석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 석고제라고도 하거든요. 토지 단위를 쌀의 생산량으로 표시한다. 이거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검지, 그 다음에 도검몰수령, 석고제도 모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거 진압한 사람은 청나라의 강희제. 2번, 북벌운동을 추진하였다. 북벌을 추진하는 건 장제스. 북벌운동을 이제 시작한 건 26년이었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이게 바로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4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는 1600년. 5번에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1조 편법의 확대, 장거정이 개혁하던 중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인물 문제였는데 답은 3번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마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인물 문제인데요. 핵심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8세기라는 겁니다. 8세기의 인물이에요. 8세기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인물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답지랑 좀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승려를 조사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건너가 볼게요. 가가 이렇게 가는데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인물은 해초입니다. 해초는요.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에서 중국 갔다가 그다음에 인도도 갔었고요. 또 중앙아시아 갔다가 돌아왔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가 화살표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나 신라 화엄종을 개창한 승려의 업적을 살펴본다. 신라 화엄종을 개창한 승려는 의상 스님이고요. 자, 의상의 업적을 살펴봐라 이건데요. 일단은 의상은 신라 사람이에요. 아유, 넘어갔네요. 자, 의상은 신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화살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 같은 경우는 7세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지도가 8세기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승려를 알아본다. 쇼토쿠 태자의 그 스승은 해자가 되겠는데요. 해자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해자는 일단 고구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신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도가 고구려가 없네요. 시기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쇼토쿠 태자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해자도 그 시기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습니다. 8세기 지도라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일본의 계율을 전한 승려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일본의 계율을 전하는 승려로 우리가 감진을 배우는데요. 화살표를 볼까요? 감진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라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감진이 8세기 중국에서 일본에 건너가 계율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4번은 정답이 되는 것이죠. 5번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한 승려 엔닌인데요. 일단 이 승려는 9세기예요. 근데 앞에 지도는 8세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엔닌은 9세기 승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들의 생각에는 베이징은 물이 좋고 땅은 기름지며 일단 베이징이 핵심입니다. 베이징은 물이 좋고 땅은 기름지며 백성의 풍속이 순박하면서 물산도 풍부합니다. 현재 수도인 난징. 자, 지금 수도가 난징인데 베이징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누출이 일이 아닙니다. 조속히 영을 내려 자금성 공사를 독려하십시오. 그래서 베이징 돌아보니 도읍지로 삼을 만한 곳이다. 속히 자금성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 자, 자금성 공사를 하고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는 이 인물은 누굽니까? 영락제입니다. 자, 영락제는요, 원래 근거지 자체가 베이징이었어요.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자, 명나라를 건국한 인물은 주원장이고요. 주원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주체입니다. 자, 이 주체가 조카 검문제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죠. 그런데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을 때 아들 주체는요, 베이징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왕이라고 불렀어요. 베이징은 과거 춘추 전국 시대 연나라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징을 연경이라고도 불렀고 그 지역을 다스려서 연왕이라고 했는데 자기 근거지 베이징에서 군대 몰고 난징으로 쳐들어와서 검문제 몰아내고 황제가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된 이후에 이렇게 베이징을 다시 살펴서 수도를 아예 베이징으로 옮겨버리게 되고요. 자금성 공사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월을 침략하였다. 영락제 업적 중에 대월 침략, 탕롱, 하노이죠. 지금의 하노이를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 정답 들어가고요. 니은,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자, 3번의 난을 진압하는 것은 앞에 답지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강희제의 이야기입니다. 디귿,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정화 함대 파견 역시 영락제가 하는 일이 맞죠.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건데요.
정화의 원정은 우리가 영락제가 보통 이제 조공의 질서, 명나라의 조공 질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견하였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영락제가 난징을 장악하고 건문제를 몰아낼 때 그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다 죽이고 불 지르고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막상 건문제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건문제가 살아있다, 도망쳤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영락제의 황제 권위가 약간 흔들립니다. 안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황제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건문제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시신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문제가 중국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로 도망쳤다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화의 원정은요. 건문제 찾아와 라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건문제 수색을 위해서 파견됐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였다. 명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준 황제는 만력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기억 디귿 잡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